폐암의 가장 큰 원인인 담배. 하지만 담배 한 개비도 피워본 적 없는 비흡연 여성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 실제로 비흡연 여성 가운데 폐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비흡연 여성이 왜 폐암에 걸리는지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네, 폐암과 담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연입니다. 폐암의 주 원인이 흡연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담배를 전혀 핀 적이 없는 비흡연자 가운데에도 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흡연 여성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호흡기내과 전문의 안준홍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폐암은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좀 평소에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폐암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폐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폐에 생기는 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폐로 들어가는 어떤 그 통로를 기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왼쪽 사진에는 기관지에 생긴 암이 보여지고 있고 오른쪽에는 폐 실질에 생긴 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라든지 폐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폐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 현황을 보시게 되면 남자에서는 위암 다음으로 폐암이 2위로 발생 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게 되면 여성에서는 폐암이 5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성분들은 담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폐암의 발생 빈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에서는 남성에서는 2위고 여성에서는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으나 사망률을 보시게 되면 가장 우측에 있는 2018년도 기준으로 사망률은 5대 암 중에 폐암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폐암이 이미 진단될 당시에 완치가 가능한 초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전체의 3에서 한 40% 정도 내외이고 무려 한 4에서 50% 정도가 4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초기에 발견이 되어 완치가 가능한 수술적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폐암이 사망률에서는 남녀 공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기별 폐암 환자 성별 추이를 보시게 되면 1990년대 후반에는 보시게 되면 여성 폐암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3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성 폐암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점차로 시간이 가면서 여성 폐암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기별 폐암 환자 흡연율 추이를 보시게 되더라도 1990년대 후반에는 대략 20% 정도였던 것이 2013년에는 3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폐암의 발생은 비록 남자 또는 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한국인 여성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추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연한 분홍색부터 우측에 조금 진한 분홍색으로 갈수록 최근으로 이제 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암의 어떤 5년 생존율 추이는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암의 5년 생존율을 보시면 아주 최근 그래프도 5년 생존율이 40%를 넘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이 췌장, 간, 그리고 담낭암 등과 더불어서 아주 지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분류가 되고 남성뿐만이 아닌 이런 여성에서도 굉장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폐암하면은 남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여성 폐암 발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여성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폐암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담배 냄새. 가서 손이랑 좀 씻고 온나. 알았다. 잠깐만. 오빠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갔나? 냄새. 아니 뭐 요 앞에 갈 건데 뭐 어떤데? 아까 방송 봤나 못 봤나? 방송에서 뭐라 하더노? 쓰레기 버릴 때나 잠깐 슈퍼 갈 때나 뭐 바로 밑에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스크는 꼭 끼라고 하더나. 알았다. 잘 들어 진짜. 아유 그나저나 이러면 코로나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진짜. 아유 진짜. 언니 봐봐라. 집에서도 마스크 끼고 있잖아. 알았다. 피해서 피나겠다 좀 그만해라 좀. 아이고. 조용해라. 희자야. 그래, 몸은 좀 어떻노? 니 안 그래도 부모님하고 남편한테 얘기했지? 폐암 1기라고. 걱정 많이 하신다, 아이가. 뭐? 야, 어떻게 일주일 만에 폐암 3기로 변할 수가 있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봐라. 그 말이 안 되지. 폐암 1기였다가 열흘 만에 그거는 폐암 3기로 그 말이 안 된다. 니 지금 당장 병원 가라. 지금 당장. 그래, 전화할게. 아니 뭔데? 아니 미자 씨 1기에서 3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신이겠지. 어떻게 폐암 1기에서 3기까지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미자 언니 담배 안 폈다네요? 당연하죠. 담배 손에 쥐어본 적도 없다. 그 말이 맞는갑다. 비흡연 폐암이 흡연 폐암보다 더 안 좋다는 거. 아니 차라리 내처럼 이렇게 담배 피다가 폐암 걸리면 그게 낫지. 담배도 안 피는데 비흡연해가지고 그렇게 폐암 걸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진짜 밉사 어떻게 말을 꺼내도 저런 말밖에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희한하다. 어떻게 1기에서 바로 3기가 되지? 그니까 아니 미자 씨는 그래도 운 좋게 빨리 폐암 발견했다. 보통 담배 안 피는데 폐암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예후도 늦어지고 진단도 늦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야 그래도 다행이다. 오빠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네요. 맞네. 어쨌든 그래도 담배 안 핀 사람보다 담배 피는 사람이 폐 더 안 좋은 건 확실하다.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 알았다. 1일 1 금연할게. 1일 1? 이 말이가 방구가 진짜 제정신이가.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할게. 진짜로. 자기가 진짜로 약속할게. 뭘 약속해? 맨날 1월 1일만 되면 이제 끊는다. 매달 1일만 되면 끊는다. 지겹다 이제. 자기는 내가 청식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 있나 모르나. 옆에 비흡연자도 엄청 안 좋다고.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딱 실천을 해라.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저 금연 캠프인가 그 4박 5일 좀 갔다 온나. 담배 끊을 때까지 집에 못 들어온다 이제 앞으로.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고 바람이나 펴야 되나? 뭐? 오빠에게 연을 끊어버려요. 끊을래? 뭘 끊어? 담배 끊으라고. 담배 끊는다고. 담배가 내가 선택해라. 아니 당연히 담배가 내가 선택해라. 담배. 담배가 내가 선택해라. 자기지.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비흡연 폐암의 경우 흡연 폐암보다 예후가 나쁘다입니다. 잘 들으셨죠? 두 분 네. 정답이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지금 질문을 듣자마자 정답이 뭔지 딱 알았어요. 정답은 X입니다. 일단 비흡연 폐암 환자의 경우에 담배를 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흡연 폐암 환자보다 폐 기능이 양호할 테고 그러면 또 당연히 예후도 더 좋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정답 X 같은데요? 제 생각은 역시 이번에도 달라요. 어허.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흡연 폐암 예후가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폐암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여기시 뭐예요? 담배잖아요. 그쵸. 그만큼 담배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폐암에 걸린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늦어질 거고 또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려운데요? 누가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네. 한번 보시게 되면
비흡연 여성 폐암이라는 어떤 의학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과거력이 없는 여성에서 발생한 폐암을 얘기하고 담배가 아닌 직업이라든지 또는 환경과 같은 요인이 어떠한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는 대부분 서남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흡연 여성 폐암이 예후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 양호한 이유는 이제 예은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 비흡연 여성 폐암이 대부분 담배를 하지 않는 비교적 남자보다는 조금 더 젊은 여성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일단은 폐 기능이 양호하고 전신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병이 많이 좀 진행한 폐암의 경우에도 담배를 하는 폐암에 비해서는 표적 치료제와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약제를 복용하는 것들이 예후를 조금 더 개선시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흡연 여성 폐암이 흡연을 하는 폐암보다는 예후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폐암의 무서운 이유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게다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다면은 본인이 폐암에 걸렸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게 될 텐데 어떻게 폐암 초기에 그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 건지 교수님, 비흡연 그 여성 폐암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한국인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증상을 보시면 물론 가장 많은 것은 기침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폐암이 진단되었을 때 증상을 물어보면 5명 중에 1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의 대중화로 인해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과 같은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이 의심되는 폐결절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조직검사 또는 추가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 및 의료 이용의 접근성의 증대로 인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폐암을 비교적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암의 원인을 보시면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흡연입니다. 그래서 이 흡연이 폐암의 70% 정도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간접 흡연도 폐암 발병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해 물질, 환경이라든지 직업적 노출,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는 집 안에 있는 어떤 주방 내의 연기 및 기름, 또 이런 요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유해 물질들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대기오염 또는 라돈, 비소 이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모두 폐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증과 같은 만성 폐질환들도 폐암과 연관이 아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직계인 경우 폐암 발생률이 2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직계에서 폐암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흡연 여성 폐암에서 특히 위험 인자를 보시면 음주를 주 2, 3회 미만으로 하는 것보다 음주를 조금 더 자주 하는 것이 폐암의 위험을 대략 25% 정도 높인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음주 장소에서의 어떤 간접 흡연이 원인일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보다는 육식 위주의 습관이 또 위험 인자라고 되어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발암성 유기화합물, 벤조피렌이나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정상 체중보다 체중이 낮은 저체중인 경우 그리고 동반 여성암, 자궁이라든지 난소, 유방암 등과 같이 다른 동반 여성암이 동반된 경우에도 비흡연 여성 폐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저희가 흔히 엑스레이라고 하죠. 이런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측은 정상 흉부 X선 사진이고 우측은 폐암 환자의 흉부 X선 사진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곳을 보시면 조금 희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폐는 검게 보이고요.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조금 희게 보이는 곳이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입니다. 이렇게 이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폐암이 의심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흉부 CT와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 모든 폐암 의심 소견을 다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아주 병변이 작다거나 이 종격동 또는 이런 심장 뒤쪽에 있는 병변들은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폐암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이런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흔히 우리가 CT라고 얘기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엑스레이보다는 훨씬 더 병변을 자세히 그리고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변의 크기나 모양,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만 54세에서 74세 미만이면서 또 담배를 30년간 하루 한 갑씩 피운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저설량 흉부 CT를 본인 부담금 10,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 대상자가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그런가 하면요, 만약에 CT에서 폐 결절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또 CT도 나름 이 정밀 검사잖아요. 양성인지 악성인지 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CT 사진만 가지고 양성인지 네. 악성인지 바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 AI,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하죠. 이 인공지능이 아주 발전하는 수십 년 뒤에는 이런 네. CT 사진만 가지고 인공지능이 과연 이런 CT 사진을 판독해서 실제로 이 폐 결절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흉부 CT에서 보이는 병변이 악성인지 또는 양성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에서 폐암이 의심이 되면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에 있는 조직을 얻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였을 때 암세포가 보이면 바로 폐암이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사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심, 기관지 쪽, 중심 쪽에 병변이 있으면 기관지 안을 들여다보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있고요. 폐의 바깥쪽, 그러니까 흉벽 근처에 있으면 바깥쪽에서 어떤 가느다란 침을 찔러서 검사하는 경피바늘 조직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주 그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한 대표적인 CT 사진과 내시경 사진입니다. 이 붉은색 화살표를 보시면 좌측에는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에 의해서 기관지가 회색빛으로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측 기관지 내시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화살표에 조금 울퉁불퉁한 형태의 기관지 내에 암이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지 내시경으로 중심성 폐병변, 아주 이제 기관지와 근접한 병변의 진단에는 이런 기관지 내시경이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흉벽, 그러니까 가슴과 가까운 곳에 있는 폐의 아주 바깥쪽에 있는 이런 병소는 내시경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가느다란 침을 찔러서 조직을 얻는 경피 바늘 조직 검사가 말초성 폐병변의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은 우리가 이제 CT 사진을 촬영하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환자 및 의사 모두 그런 방사선에 조금 피폭이 되는 단점이 있는 검사지만 굉장히 정확도는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방사선 피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여서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도입이 되어서 방사선 노출 없이 말초성 폐병변을 진단하는 검사법이 아주 임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우리가 암세포를 확인을 하게 되면
폐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일단 폐암 진단이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좀 당황하십니다. 당황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수술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지만 일단은 폐암이 확진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병기 확인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확진이 되면 크게 PET-CT, 이제 우리말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 하죠. PET-CT와 뇌 MRI, 뼈 스캔 검사 세 가지를 통해서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병기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크게 1에서 4기까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좌측 사진을 보시면 이 검게 표시된 부위가 암인데 종양이 폐에만 존재하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폐암 1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2기는 종양의 크기가 조금 더 크거나 종양의 크기가 작은데 근처 임파선에 암의 침범이 있으면 폐암 2기로 진단이 됩니다. 3기로 가시게 되면 조금 이런 검은 점들이 더 다양하게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암 병변이 있으면서 종격동 또는 반대측 종격동에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폐암 3기로 진단이 됩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4기는 이런 폐라든지 종격동에 있는 임파선을 벗어나서 간이나 머리 이런 다른 장기로 병이 전이된 경우에는 폐암 4기로 진단을 할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기에서 4기로 넘어갈수록 점점 암세포가 섭취하는 저런 검은 형태의 병변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폐암도 암세포 크기에 따라서 또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게 되면 세포가 좀 작은 소세포암이 있고요. 세포가 아주 작지 않은 비소세포암이 있습니다. 그 비소세포암 중에 여기서 보이는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소세포암, 암세포가 작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소세포암이 비소세포암에 비해서 훨씬 더 암이 빨리 자라고 공격적인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빈도 순으로 봤을 때는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선암이 가장 많은 폐암의 어떤 병리학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2013년 한국인의 여성 폐암에서의 어떤 조직형이 되겠는데 좌측 그래프와 비교해 보시면 우측 그래프에서 훨씬 더 선암의 비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배를 별로 하지 않는 여성 폐암은 대부분이 선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세포암이 전체 폐암의 대략 15%를 차지하고 비소세포암이 한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암이라 하면 대부분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1에서 4기까지로 나뉘게 됩니다. 폐암 1, 2기는 흔히 우리가 국한된 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국소 치료의 대표적인 게 수술적 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 하면 몸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폐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암을 절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를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 폐가 절제가 되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아주 오래 했거나 폐질환이 있어서 원래부터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폐암이 있다고 폐를 절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수술적 절제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국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시행된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병기가 조금 높거나 전신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또 항암 치료까지 진행을 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1기와 2기는 수술적 절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적 항암 치료가 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2기까지 폐암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견이 많은 게 3기 폐암입니다. 그래서 3기는 암세포가 종격동 임파선 또는 반대측의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소 진행된 폐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는 3A기와 3B기 이상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우리가 3B기 이상에서는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치료를 하고 3A기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A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떠한 치료가 가장 스탠다드라는 것이 아주 정립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호흡기내과와 방사선 치료 종양학과 그리고 흉부외과 등이 모여서 다학제로 각과의 어떠한 의견을 종합하여서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최상의 치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폐암 4기입니다. 4기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진단 시에 폐암 4기 환자가 전체 폐암 진단 환자의 대략 4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폐암 첫 진단을 받을 때 이미 폐암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요법이 폐암 4기에는 비소세포 폐암 4기에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폐암 초기에는 바로 좀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지만 뭐 폐암이 3기나 4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참 쉽지가 않죠. 교수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암의 크기를 좀 어느 정도 줄인 후에 그때 또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를 보통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암의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폐암이 많이 진행된 폐암 4기에도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라 함은 다 같은 항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지만 항암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 그리고 중간에 표적 항암제, 그리고 가장 우측에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맞으면 머리도 빠지고 많이 메스꺼리기도 하고 뭐 이러한 부작용들을 보이는 항암제고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항암제가 폭발력이 있습니다. 암세포도 죽이지만 하지만 정상세포도 우리가 파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 골수가 많이 억제가 되면서 백혈구 감소로 감염으로 항암 치료 중에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간에 보시는 것이 바로 표적 항암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암세포만 주로 표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환자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막는 항암제를 씁니다. 현재도 많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포독성 항암제가 가지는 전신적인 부작용은 훨씬 덜합니다. 그러면서 약효는 꽤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표적 항암제도 표적 항암제대로의 또 부작용은 있으나 대부분 경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암세포라는 것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면역체계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들도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역세포를 또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전을 발휘를 하는데 그런 피하기 위한 기전을 막아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형태의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예. 그래서 또 면역항암제도 효과는 좋은 분에겐 아주 좋으나 마찬가지로 조금 경한 형태의 어떤 부작용이 관찰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상황, 전신 상태 또는 폐질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항암 치료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술,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아주 이제 에너지가 높은 형태의 방사선을 활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형태가 되고요.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완치가 목적인 경우에는 폐암 초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수술 후에 종격동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또는 뭐 장기 전이로 인한 증상 완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방사선 치료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교수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원인이 담배인 만큼 금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간접 흡연도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폐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일단은 담배로부터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전자담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관련형 담배와 더불어 전자담배 또한 폐암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어떤 형태의 담배라도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간접 흡연을 피하셔야 되고 꾸준한 운동 그리고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로 저체중을 피하는 것도 특히 여성에서 또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육류와 생선 같은 음식들을 아주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서 굽거나 튀기는 어떤 조리 과정 또한 많은 유해 물질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주시고 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기라든지 후드 등을 통해서 그런 유해 물질의 농도를 낮추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 환경을 피하고 저선량 흉부 CT로 정기 검진을 통해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도 적절히 대응해서 우리가 폐암을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이 저선량 흉부 CT는 일반 흉부 CT의 대략 10분의 1 수준의 방사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된 국가 폐암 검진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대략 30감년 이상 피웠던 55에서 74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엑스레이 사진만을 촬영해서 비교해 봤더니 이 단순 흉부 엑스레이에 비해서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하는 것이 폐암 사망률은 20%를 감소시키고 전체 사망률은 대략 7% 정도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 55에서 74세 환자분들은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비흡연 여성 폐암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흡연 여성이 아닌 담배를 많이 하신 남자분에서도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검사가 필요하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폐암의 치료 성적을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또는 간접 흡연을 비롯한 폐암의 예방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폐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만큼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본인이 폐암 위험군,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금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호흡기내과 전문의 안준홍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